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대했던 것보다 적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손에 쥔 게 이것밖에 없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 특별히 더 똑똑하지도 않고 특별히 더 많이 일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새어 나갑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남에게 주지 않는 물건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물건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없는 사람들 집에는 예외 없이 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지금 이 순간 그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가 혹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 순간이 오거든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자는 물건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이 물건이 내 삶에 복을 담아주는가? 아니면 조용히 재물을 세게 만드는가? 그걸 먼저 봅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겉으로는 똑같이 살아도 10년 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나이 들어서도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진짜 지혜를 전합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5번째 물건. 그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물건은 낡고 다른 지갑입니다. 지갑이요? 그게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잠깐만요. 지금 바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서 판단하십시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순자 씨, 올해 63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6시에 문 열고 밤 10시에 문 닫았습니다. 휴일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장사가 됐습니다. 손님도 꾸준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벌면 나가고 30년을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지갑 그거 언제부터 쓴 거야? 순자 씨는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던 거니까 최소 15년은 됐을 겁니다. 가죽은 다 벗겨졌고 지퍼는 절반만 열렸습니다. 카드칸은 늘어나서 사용하기 힘들고 돈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지갑 버려. 순자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데 뭘 버려. 멀쩡한 걸 버리는 게 낭비지. 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였습니다. 딸이 어머니 생일에 새 지갑을 사왔습니다. 작고 깔끔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안쪽이 넉넉하고 돈이 반듯하게 눕는 구조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냥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갑을 바꾸고 나서 돈을 넣고 꺼낼 때마다 기분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돈을 꺼낼 때 그냥 아무렇게나 뽑았습니다. 그런데 새 지갑은 왠지 돈을 함부로 꺼내기가 아까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쓸데없는 소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6달 뒤 순자 씨는 처음으로 적금을 넣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한 번도 못했던 일을 한 겁니다. 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진짜 이상하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우연이 아니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집이 낡고 무너져 있으면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지갑이 닳고 해져 있으면 돈도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증일 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쌓아두기만 하는 자는 결국 잃게 된다. 낡은 지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돈의 흐름을 막습니다. 부자들은 지갑에 돈을 넣을 때 대접합니다. 구겨 넣지 않습니다. 반듯하게 정리해서 넣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돈이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언제부터 쓴 지갑입니까? 가죽이 벗겨지지는 않았습니까? 지퍼가 제대로 닫힙니까? 돈이 반듯하게 들어 있습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지갑을 바꾸십시오. 비싼 지갑일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고 돈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지갑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30년 묵은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있는 한 여러분의 시간도 돈도 멈춰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멈춰버린 시계입니다. 시계가요? 그냥 건전지 갈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멈춰 있는 시계를 그냥 두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명호 씨, 올해 68입니다. 젊어서는 꽤 잘 나갔습니다. 중소기업 영업부장까지 올라갔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뭔가 자꾸 어긋났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치킨집 1년 만에 접었습니다. 지인이 좋다고 소개해준 투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나마 남은 돈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명호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뭘 해도 됐는데 왜 내 일을 하면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던 친구가 불쑥 물었습니다. 저 시계 언제부터 저래? 명호 씨가 벽을 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걸려있는 벽시계.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시계였습니다. 바늘이 오후 2시 1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명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한 3년 됐나? 건전지 갈아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네.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호야, 그거 당장 고쳐. 아니면 떼어내. 명호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시계 아니냐고. 미신 같은 소리 말라고.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신이 아니야. 생각해봐. 시계가 멈춰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 시간도 멈춰 있다고 느끼는 거야. 무의식 중에. 매일 그걸 보면서 살면 뭘 해도 바꿀 수 없다는 느낌이 쌓이는 거야. 명호 씨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부터 항상 느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느낌.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 내는 느낌. 시간이 흘러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느낌. 그 시계가 멈춘 시점과 자신이 멈춘 시점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호 씨는 시계를 떼어냈습니다. 건전지를 새 것으로 갈고 다시 달았습니다. 딸깍딸깍.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명호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그 소리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 내가 얼마나 오래 멈춰 있었나 싶어서. 그로부터 2달 뒤 명호 씨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반찬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거래처가 셋으로 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명호 씨는 지금도 그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바늘이 움직이는 걸 확인합니다. 시계가 움직이는 한 자신도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멈춘 시계는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끊긴 상징입니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움직이는 시계를 보면서 사는 사람과 멈춘 시계를 보면서 사는 사람은 무의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결국 그것에 얽매이게 된다. 멈춘 시계를 그냥 두는 것은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그건 멈춰 있는 것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 익숙함이 삶 전체를 조용히 멈추게 만듭니다. 부자들의 집에는 멈춘 시계가 없습니다. 고장나면 그날 바로 고칩니다. 아니면 미련 없이 떼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야 돈도 흐릅니다. 지금 당장 집 안을 둘러보십시오. 멈춰 있는 시계가 있습니까? 건전지를 갈아야 하는데 미루고 있는 시계가 있습니까? 고장난 채로 선반 위에 올려둔 시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에 반드시 하나씩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버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물건은 금가고 깨진 그릇입니다. 그릇이요? 깨진 그릇이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버리면 아깝고 그냥 두자니 왠지 찜찜하고 그래서 대부분 애매하게 그냥 씁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최정래 씨, 올해 61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식당 주방 일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손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쌓이질 않았습니다. 버는 족족 나갔습니다. 큰 아들 학비, 작은 아들 병원비, 집 수리비. 나가는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래 씨는 그냥 팔자려니 했습니다. 나는 원래 돈이랑 인연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당에서 알게 된 언니뻘 되는 분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국그릇을 받다가 멈췄습니다. 정래 씨, 이 그릇 금 간 거 알고 써요? 정래 씨가 그릇을 봤습니다. 오래된 도자기 국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였습니다. 잘 보면 옆면에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정래 씨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아직 멀쩡한데 뭘. 그분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래 씨,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그릇 쓰면서 밥 먹을 때 마음이 풍족한 느낌이에요? 아니면 그냥 때우는 느낌이에요? 정래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때우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깨진 그릇에 밥을 담고 깨진 그릇에 국을 담으면서 풍족하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릇은 담는 그릇이에요. 음식만 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의 기운을 담아요. 금 간 그릇은 아무리 채워도 새어나가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정래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국그릇 2개의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밥그릇 하나는 테두리가 살짝 깨져 있었습니다. 반찬 그릇 하나는 금이 3줄이나 갔습니다. 정래 씨는 그날 밤 그 그릇들을 전부 버렸습니다. 아까웠습니다. 시어머니 손때가 묻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렸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 가서 깨끗한 그릇 세트를 하나 샀습니다. 비싼 거 아니었습니다. 5,000원짜리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흠 하나 없이 반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정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된장찌개인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맛있던지. 그리고 이상하게 밥 먹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넉 달 뒤였습니다. 정래 씨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가게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더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인수하면 안 될까요? 사장님은 20년 함께 일한 정래 씨를 믿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겨줬습니다. 정래 씨는 그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지금 그 식당 동네에서 줄 서는 집이 됐습니다. 정래 씨는 지금도 그 5,000원짜리 그릇을 씁니다.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도 반드시 그 그릇에 담아 먹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대접해야 세상도 나를 대접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깨진 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릇은 담는 구조입니다. 재물도 담기는 구조가 있어야 쌓입니다. 금 간 그릇을 쓰는 사람은 매 끼니마다 무의식에 이렇게 새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걸로 때우면 돼. 좋은 건 나한테 필요 없어. 그 무의식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로 좋은 것들이 그 사람 곁에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삶이 따라간다. 깨진 그릇을 쓰는 마음과 온전한 그릇을 쓰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매일매일 쌓입니다. 1년이 지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금 간 그릇이 있습니까? 테두리가 깨진 컵이 있습니까? 아깝다고 그냥 쓰고 있는 그릇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 딱 하나만 버리십시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 하나가 흐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네 번째 물건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분들이 찔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분명히 있는데 왜 못 버리는지 본인도 모르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안 가는 그 물건,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물건은 오랫동안 입지 않고 쌓아둔 옷입니다. 옷이요? 그거야 누구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흔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옷장을 열어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김영식 씨, 올해 65입니다. 공무원 생활 32년 만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었고 민원 한 번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귀농을 해볼까? 아니면 동네에서 작은 임대업을 해볼까? 퇴직금을 어디에 쓸지 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겠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고, 뭔가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옷장 정리 좀 하려는데 당신 옷도 같이 해요. 영식 씨는 귀찮았지만 따라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공무원 시절 입던 정장이 12벌이었습니다. 회식 때 입던 점퍼, 명절에 입던 한복, 젊었을 때 샀던 외투. 10년 넘게 손도 안 댄 옷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거 입어요? 영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입냐고요? 영식 씨는 말을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 옷들 전부 과거잖아요. 공무원이었던 시절, 회의하던 시절, 젊었던 시절. 그 시절 옷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게 들어와요. 영식 씨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옷장을 통째로 비웠습니다. 12벌의 정장 중 2벌만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복지관에 기증했습니다. 오래된 점퍼, 한복, 외투 전부 정리했습니다. 옷장이 텅 비었습니다. 영식 씨는 그날 밤 옷장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뭘 채워야 하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식 씨는 처음으로 운동복을 샀습니다. 새 운동복을 입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동네 지인이 물었습니다. 영식 씨, 요즘 뭐 해요? 영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귀농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지인이 말했습니다. 나 마침 주말 농장 자리 하나 나는데 같이 해볼래요? 영식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주말 농장이 본 농장이 됐습니다. 작은 땅에서 키운 채소가 로컬 푸드 매장에 납품이 됐습니다. 2년 뒤 영식 씨는 공무원 시절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장 비운 날,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입지 않는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건 지나간 시절에 대한 집착입니다. 공무원이었던 나, 젊었던 나, 바빴던 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옷을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옷들이 옷장을 꽉 채우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도, 새로운 인연도, 새로운 돈의 흐름도 꽉 막힌 옷장처럼 삶도 막힙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자들은 옷장을 자주 비웁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정리합니다. 입지 않은 옷은 미련 없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새 것이 온다는 것을. 지금 당장 옷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 있습니까? 언젠가 입겠지 하고 걸어둔 옷이 있습니까? 살이 빠지면 입겠다고 남겨둔 옷이 있습니까? 추억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옷이 있습니까? 오늘 딱 3벌만 꺼내십시오. 기증하든 버리든 나누든 일단 내보내십시오.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 마지막 5번째 물건.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에 네 가지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는 다릅니다. 아무도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으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다 실천해도 다섯 번째를 모르면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건은 남이 쓰다 넘겨준 물건입니다. 가구도 될 수 있고, 가전제품도 될 수 있고,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쓰던 것을 받아온 물건, 받을 때는 고마웠습니다. 공짜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멀쩡하니까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집안을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오현숙 씨, 올해 60입니다. 결혼할 때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나니 가구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안 쓰는 장롱이 있는데 가져가. 소파도 있어. 식탁도 있고. 현숙 씨는 감사했습니다. 살림이 한꺼번에 갖춰졌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이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겨우 자리 잡은 가게가 상권이 죽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목돈을 모아보려 했지만 모을만 하면 사고가 터졌습니다. 현숙 씨는 그냥 운이 없는 집이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현숙 씨 친정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숙아, 저 장롱 시누이한테서 받은 거 맞지? 현숙 씨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시누이네 그 집 결국 이혼했잖아. 그 장롱이 그 집 살림 다 지켜본 거야. 그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너 20년 동안 힘들었던 거 그냥 넘기면 안 된다. 현숙 씨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장롱이 무슨 기운이 있어요? 그냥 나무 아닌가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장롱을 드린 날부터였습니다. 남편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가게가 안 된 것도, 목돈이 모일 듯 하다가 사라진 것도 우연치고는 너무 길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장롱 버려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멀쩡한 장롱을 왜 버려? 아직 쓸만한데. 현숙 씨가 말했습니다. 멀쩡한 게 문제예요. 멀쩡하니까 20년을 못 버렸잖아요. 남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 두 사람이 함께 장롱을 꺼냈습니다. 소파도 꺼냈습니다. 식탁도 꺼냈습니다. 시누이한테 받은 것들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한동안 장롱도 없이 살았습니다. 소파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롱을 버리고 한 달 뒤 남편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공사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2달 뒤 현숙 씨가 동네 지인과 시작한 작은 공동구매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3달 뒤 거의 포기했던 보험 환급금이 예상보다 2배로 나왔습니다. 현숙 씨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우연이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집이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이야. 현숙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살림을 안고 살았어요. 남의 이혼을 안고 살았고, 남의 힘들었던 시간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버리고 나서야 우리 삶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에는 그 사람의 감정이 배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간이 배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배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사람의 물건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사람의 물건, 다투던 집안의 물건, 포기와 실패가 쌓인 물건은 다릅니다. 그 기운이 고스란히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공짜라서 이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공짜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증일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하게 삶을 움직인다. 부자들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누가 어떻게 살다가 넘긴 물건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운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집 안을 둘러보십시오. 남에게 받은 가구가 있습니까? 누군가 쓰다 넘겨준 가전제품이 있습니까? 사연 있는 집에서 가져온 물건이 있습니까? 받을 때는 고마웠지만 들인 뒤로 일이 꼬인 것 같은 느낌이 든 적 있습니까? 그 느낌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버리기 어려우시면 오늘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앞으로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들이지 않겠다고. 그 결심 하나가 여러분의 공간을 지킵니다. 그 공간이 지켜져야 재물도 지켜집니다. 자, 이제 오늘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낡고 다른 지갑. 돈이 머무는 집이 낡으면 돈도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멈춰버린 시계. 시간이 멈춘 공간에서는 삶도 함께 멈춥니다. 세 번째, 금 가고 깨진 그릇. 채는 그릇에는 아무리 채워도 결국 비워집니다. 네 번째, 입지 않고 쌓아둔 옷.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남이 쓰다 넘겨준 물건. 남의 기운을 안고 살면 내 삶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을 끝까지 지워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딱 하나만 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면 이 5가지 중 하나만 골라서 치우십시오. 지갑이든 시계든 그릇이든 옷이든
남의 물건이든 딱 하나만 내보내십시오. 그 순간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자리에 반드시 새 것이 온다. 오늘 비우십시오. 그러면 내일 반드시 채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 지혜롭고 풍요로워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